자, 이제 여러분들 조선시대 이제 그 시스템을 한번 살펴볼 텐데, 고려랑 좀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중앙집권입니다. 중앙집권. 우리는 지금 조선을 건국했고 중앙집권을 추구하고 있는 그 혁명파 사대부터 훈구파까지 연결된 어떤 그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앙은요, 의정부 6조 체제, 지방은 8도 체제로 구성되고 있다. 의정부 6조 체제, 고려는 이성 6부였잖아요. 근데 조선은 의정부 6조. 고려는 5도 양계로 이원화되어 있었잖아요. 행정과 군사. 그런데 조선은 이제 1원화되어 있는, 8도로 1원화되어 있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행정조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기구들이 왕권을 강화시키고 어떠한 기구들이 왕권을 약화시키는지를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왕권 강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건 이미 복습이에요. 복습. 자, 아까 그 태종과 세조가 사용했던 왕권 강화책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6조 직계제입니다. 6조 직계제. 6조 직계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승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승자가 들어가서 승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비서기능이에요. 고려시대에도 왜 그 중추원의 추밀과 승선이죠. 승선. 승자가 들어가면 이건 비서기능이거든요. 여기도 마치 승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승정원. 예, 비서기능이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 비서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냐면 왕의 사법기구가 있어요. 왕의 직속 사법기구. 그게 뭐냐면 바로 의금부. 영모로다 쓰리도록 하여라. 뭐 영모 같은 거 다루는 곳. 의금부. 이런 것들은 지금 왕이 오른팔 왼팔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 모두 다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왕권을 좀 견제하고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 세종은 재상들과 함께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이런 거예요. 예, 바로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가 바로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자, 뭐니 해도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그 왕권을 견제하고 신하들의 어떤 감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 3사가 있습니다. 3사. 자, 이 3사는 여러분들 3사는 바로 언론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언론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인트. 고려의 3사와 조선의 3사는 다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고려의 3사는 단순히 그냥 회계를 담당한다면 조선의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한다. 다르다. 글자는 똑같지만 다르다. 기능은 다르다 설명드렸습니다. 사간호는 말 그대로 간쟁하는 곳이에요.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 목을 베으시옵소서. 목 내는 사람들. 사안부는 뭐냐면 감찰이에요. 감찰. 어느 대감에 이게 뭐 문제가 있사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사람들. 홍무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왕과 함께 토론하는. 그래서 왕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공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쟁, 감찰, 경연과 같은 이런 언론 기능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견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대보다는 고려시대가 조금 더 시스템이 정비되었고 고려보다는 조선시대가 조금 더 시스템이 정비되는. 그러니까 왕권과 그 신하의 어떤 그 왕권과 신권의 어떤 그 견제와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조금씩 정비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여러분들 지방행정조직 볼게요. 자, 먼저 8도입니다. 8도. 자, 고려시대는 5도 양계였는데 조선은 8도였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자, 8도를 이렇게 보면요. 8도에 이제 지방관이 파견돼요. 이 지방관을 뭐라고 하냐면 관찰사라고 합니다. 관찰사. 자,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가 뭐였냐면 고려시대 때 지방관 5도에 파견된 그 지방관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들을 우리는 안찰사라고 했어요. 안찰사. 안찰사. 요거 이제 고려. 예.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안찰사는 전국에 모두 파견되었다. 그러니까 그 안찰사와 이 지방관 플러스 지방관들은 전국에 모두 파견되었다. 고려시대 아니었죠. 일부 지역에만 파견되었죠. 근데 조선시대 이제 전국에 파견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8도를요. 좀 더 이렇게 내려보면 똑같아요. 지금도 뭐 경상도 밑에 무슨 군 뭐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부와 목, 군, 현 뭐 이런 단위로 나뉘어져요. 어떤 곳은 뭐 인구적으로 좀 더 많으면 이게 올라갈수록 좀 더 커지는 거예요. 또는 뭐 군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부, 목, 군, 현 이렇게 나뉘는데
이 부목군현에 파견되고 있는 지방간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우린 그들을 수령이라고 그래요. 수령. 그래서 이 관찰사와 그리고 이 수령은 어떻게 파견된다? 전국 지방에 모두 all 파견이 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고려시대는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되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파견되었죠? 아니요. 조선시대는 지금 전국에 파견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 그건 뭐냐면 중앙에서 이제 지방을 통치하는 게 아주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왕의 오른팔을 지금 보내가지고 지금 통치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향리가 있어요. 이 수령을 서포트해주는 향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향리 이미 배웠어요. 고려시대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는 다르다. 그 이방인이냐라고 하면 사또 이렇게 오는 게 누구? 어느 시대? 이건 바로 조선시대의 향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고려의 향리는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파견되지 않았던 속군, 속현, 향, 부곡소를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지배 세력이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힘이 있어요. 반면에 지금 지방관이 다 파견되었기 때문에 향리는 그 지역의 실질적 지배 세력이 아니에요. 그죠? 수령을 보좌해주는 역할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려의 향리보다 조선의 향리는 그 지위가 훅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됐죠? 자, 이게 이제 중앙 시스템이에요. 중앙에서 지방을 보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으로 향촌을 낙향했던 사람들 있잖아. 그들은 중앙에서 이렇게 자기들 통제하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고요. 자,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족 또는 사림이라고 해요. 사족 또는 사림. 그렇죠? 이들이 이제 16세기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자, 이들은 향촌 자체를 추구하는데요. 이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좀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유향소라는 게 있습니다. 유향소. 말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향촌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는 바로 그 향촌의 여론을 또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역할. 서원은 뭐냐면 교육기능이에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여기서는 교육과 인재 양성, 교육과 제사를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는 거야. 그 다음에 향약은 뭐냐면요. 바로 이 농민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농민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향촌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틀거리 속에 일반 농민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들 통제. 이러면서 농민들을 장악하죠. 인재 양성하죠. 자신의 여론 만들죠. 이러면서 향촌에서 자치적인 어떤 자신들의 파워, 힘을 키워나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중앙에서 자신들의 지역에 파견되었던 이들. 네, 바로 특히 수령. 이들과 어찌 본다면 견제도 하고 뭐 가끔은 협업도 하고 어쨌든 이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왜? 얘들은 향촌 자체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중앙에서도 당연히 이들을 견제해야 돼요. 수령을 통해서 이들을 견제도 해야 되고 유향소 이렇게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 좋아. 그럼 이것들을 좀 통제를 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당연히 또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경제소라는 게 있어요. 경제소. 이거 똑같아요. 이거는 서울경자야. 유향소는 향촌에 있고요. 바로 이 곳은 서울에 있는 곳이에요. 서울에서 이 지역의 여론들을 들어가면서 이 지역의 여론들을 또 이렇게 스스로 중앙에 좀 제어하려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고 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과 지방이 좀 팽팽한 긴장과 그리고 균형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고요. 그죠? 중앙에서도 왕권과 신권이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은 부정과 비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권력이 너무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이게 문제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팽팽한 어떤 긴장 관계를 주는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잘 정비되고 있다. 훨씬 더 여러분 그 앞시대보다 좀 세련되게 지금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 오시죠? 그만큼 역사가 발전한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경험이 쌓인 것입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렇게 이제 중앙과 지방, 여기 이제 파견되는 관리들이 필요할 텐데 그 관리들은 어떻게 배출할까? 과거지입니다. 과거지입니다.
자, 조선의 과거제는요, 더욱더 중요해요. 조선의 과거제는 더욱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진짜 가문의 명예를 걸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골품제 사회 속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죠? 신분제. 전부 신분에 의해서. 그런데 중세 고려로 오면 광종대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그 계층 사다리가 이제 하나쯤 만들어집니다. 상대적으로 고대에 비해서는 좀 넓어진 것이죠. 그런데 조선은요, 그 고려의 과거제를 통한, 즉 실력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빈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거예요. 조선은 오히려 이렇게 실력에 의하지 않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기 힘들 정도예요. 좀 더 실력이 중시되는 어떤 그런 사회가 바로 조선시대. 이건보다 신분보다는 실력이 좀 더 가치에 부여를 두고 있다. 그만큼 역사는 좀 더 발전하고 있다.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의 확대가 바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게 과거제가 있는데 과거제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문과가 있고요. 문과가 있고요. 문과가 있고요. 네. 고려시대에는 여러분들 이 무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무과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로 이 무과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과 있어요. 이건 고려시대도 있었죠. 그런데 승과는 없어요. 승과는 승려를 뽑는 건데 고려시대에 있었죠. 그런데 승과는 조선시대 유교의 나라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래서 고려 이렇게 보면요. 고려를 보면 무과는 고려시대에 없었고 승과는 고려시대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차이점들, 이런 차이점들이 지금 조선시대에 지금 나오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만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예. 과거 것이도 않고도 이렇게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네, 바로 천거. 바로 천거. 이건 이제 추천이에요, 추천. 그 다음에 문음. 이거는 고려시대의 그 음서제도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천거나 문음을 통해서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만, 대세는 바로 이렇게 과거제. 대세는 과거제에 의해서 관직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요거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관직, 그다음에 지방관직 이런 식으로 파견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시대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500년을 쭉 달려가는 모습들 구축이 된 겁니다.